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밥만 먹으면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고, 몸이 무겁고, 졸음이 쏟아지고, 손발이 저린 느낌? 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혈관 속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식후 혈당이 200을 넘나들면서 혈관벽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25년차 내분비내과 전문의 이정훈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정말 놀랍습니다. 밥 먹고 단 3분만 이것을 하면 혈당이 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약도 필요 없습니다. 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밥 먹고 3분이면 됩니다. 혹시 본인 나이가 몇 살이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뇨약 드시고 계신지, 혈당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솔직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프시면 정말 외롭고 힘든데 이 댓글에서 여러분 함께 서로 힘이 되어주고 함께 이겨냅시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첫째, 식후 혈당이 위험한 진짜 이유를 알게 됩니다. 둘째, 3분 만에 혈당을 반으로 떨어뜨리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셋째, 당뇨약 없이도 혈당을 조절하는 비밀을 터득하게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번 클릭이 더 많은 당뇨 환자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복 혈당은 괜찮은데 왜 자꾸 몸이 이상하지? 제가 클리닉에서 만난 70대 김종철 어르신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공복 혈당은 100이었습니다. 정상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밥만 먹으면 눈이 침침해지고 손발이 저려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당뇨 아니지 않습니까? 공복 혈당 정상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후 혈당을 재어보니까 무려 230이 나왔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실입니다. 식후 혈당이야말로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2017년 분당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오태정 교수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조남한 교수 연구팀이 정상 성인 7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사 1시간 후 혈당이 145 이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2.8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식후 혈당이 높으면 당뇨에 걸릴 확률이 거의 3배나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공복 혈당은 그냥 속 빈 상태의 혈당입니다. 하지만 식후 혈당은 우리 몸이 진짜로 포도당을 얼마나 잘 처리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우리 몸은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그 포도당을 근육이나 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당이 혈관 안에서 둥둥 떠다닙니다. 그러면 혈관벽이 끈적끈적해지고 염증이 생깁니다. 결국 혈관이 딱딱해지고 막힙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이 높은 사람들은 심근경색, 뇌졸중, 당뇨 망막병증 이런 무서운 합병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뇌입니다. 식후 혈당이 200 이상인 고령자 그룹은 정상 혈당을 유지한 그룹보다 치매 발생률이 2.1배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식후 혈당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 이제 궁금하시겠죠? 밥 먹고 뭘 해야 하는가? 정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밥 먹고 3분만 걸으십시오. 에이, 선생님, 겨우 3분 걸어서 뭐가 달라집니까? 이미 알던 거잖아 하는 분들도 잠시만요. 그냥 그렇다더라 뿐만 아니라 왜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혈당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 오타구 대학의대 앤드루 레이놀즈 박사팀이 당뇨병 환자 41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하루 한 번 아무 때나 걷는 것보다 식후에 10분씩 걸을 때 평균 혈당이 12%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더 놀라운 건 저녁 식사 후입니다. 저녁 식사 후의 걷기 운동은 최대 22%까지 혈당을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22%, 거의 4분의 1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몸에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바로 포도당을 가장 많이 먹어치우는 부위입니다. 식사 후 전체 혈당의 약 60에서 70%가 근육으로 이동하여 소비된다는 것입니다. 근육을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는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있어야 근육 세포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 인슐린 없이도 자동으로 문이 열립니다. 이걸 GLUT4라고 합니다. 포도당 수송 단백질입니다. 이게 바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노인 1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매 식사 후 15분씩 걷는 것이 오전에 45분 몰아서 걷는 것과 동일한 혈당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45분 걷는 것과 15분씩 3번 걷는 게 똑같다고 합니까? 맞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저녁 식사 후 혈당은 오히려 식후 걷기 그룹이 더 낮았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밥 먹고 바로 일어나십시오. 밥 드시고 나서 바로 TV 앞이나 침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먼저 식기를 정리하고 물 한 컵 마시면서 몸을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3분 걷기 시작. 집안에서도 됩니다. 부엌에서 거실까지 천천히 왕복하십시오. 5번만 왕복해도 충분합니다. 계단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1층에서 2층까지 한 번만 왕복해 보십시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제자리에서 무릎 올리기만 해도 됩니다. 팔을 앞뒤로 흔들면서 제자리 걷기도 훌륭합니다. 3단계 숨 고르기와 수분 보충. 3분 걸으신 후에 미지근한 물 한 컵 마시고 심호흡 3번 해주십시오. 혈액순환을 더 원활하게 해줍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클리닉에서 만난 환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68세 박춘식 어르신. 이분은 공복 혈당은 100이었는데 식후 혈당이 늘 210 이상 나왔습니다. 당화혈색소도 6.8이었고요. 문제는 식사 후에 꼼짝도 안 하고 소파에 누워버리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딱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밥 먹고 부엌을 5번만 왕복해 보십시오. 한 달 뒤 결과가 어땠을까요? 식후 혈당이 150으로 떨어졌습니다. 당화혈색소도 6.3으로 개선되었고요. 춘식 어르신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밥 먹고 일어나는 그 5분이 내 건강을 붙잡더라고. 두 번째, 73세 김명자 할머니. 명자 할머니는 식후에 항상 참외나 수박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어요. 과일은 몸에 좋잖아요. 하지만 식후 과일은 혈당을 확 끌어올려요. 게다가 바로 낮잠까지 주무셨어요. 그러다 야간 저혈당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오신 적도 있었어요. 그 뒤로 식후 과일은 아침 간식으로 바꾸고 식후엔 설거지를 직접 하시면서 움직임을 늘리셨어요.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밤중 소변 횟수가 줄어들고 기운이 덜 빠진다고 하셨어요. 설거지하면서도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네요. 웃으며 하시던 그 말씀이 정말 감동이었어요. 세 번째, 80세 오상훈 어르신. 이분은 이미 10년째 당뇨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이 나이에 뭘 더 바꿔요? 하지만 약만으로는 당화혈색소가 7.5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다리 저림 증상도 점점 심해지고 있었고요. 제가 권해드린 건 식사 후 5분간 현관복도 천천히 걷기였어요. 날씨 안 좋으면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도 괜찮아요. 오상훈 어르신은 매일 아들 출근시키고 혼자 점심 드신 후 복도를 5바퀴 걷는 걸 루틴으로 만드셨어요.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6.8로 안정됐어요. 무릎 통증도 줄고 잠도 훨씬 잘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식사 후 앉지 않고 움직였다는 것, 특별한 운동 없이 일상 속에서 실천했다는 것, 그리고 결과가 확실하게 나타났다는 것. 여러분, 혹시 이런 것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첫째, 식후 과일 먹기. 디저트는 과일이니까 괜찮겠지? 안 됩니다. 바나나, 포도, 참외 같은 과일은 순식간에 혈당을 폭등시킵니다. 둘째, 식후 바로 눕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당뇨약 드시는 분이 식후 바로 누우면 야간 저혈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식후 바로 커피. 블랙커피라고 괜찮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식사 직후 카페인은 위산을 자극하고 인슐린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물 한 컵, 가벼운 걷기, 30분 후에 커피. 이게 가장 안전한 루틴입니다. 선생님, 저는 무릎이 아파서 못 걸어요. 괜찮아요. 대안이 있어요. 첫째,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씩 번갈아 들어 올리기, 발끝으로 원 그리기, 허벅지에 힘주며 10초간 버티기. 이것만으로도 다리 근육에 자극이 가고 혈당을 소모하는데 충분해요. 둘째, 겨울철 실내 루틴. 밖에 나가기 힘든 날엔 빨래 걷기, 물 끓이기, 설거지. 이런 집안일도 훌륭한 활동이에요. 중요한 건 앉아있지 않는 거예요. 셋째,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일 반복. 운동은 단기 집중보다 매일 조금씩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하지만 식후 15분 이내에는 반드시 시작해야 해요. 그게 혈당 피크를 잡는 골든 타임이거든요. 제가 잊을 수 없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5세 윤혜자 어르신. 혜자 어르신은 혈당이 늘 110 정도였고 당화혈 색소도 6.15 경계선이었어요. 제가 제안한 건 단 한 가지였어요. 밥 먹고 나서 5분간 부엌 정리하며 실내 걷기. 특히 좋아하시던 라디오를 들으면서 걸으시게 했더니 그게 하루 낙이 됐어요. 6개월 후 혜자 어르신의 혈당은 95, 당화혈 색소는 5.7까지 내려갔어요. 지금은 정기 검진만 받고 약 없이 지내고 계세요. 혜자 어르신이 마지막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선생님 덕분에 나도 내 몸 하나는 내가 지킨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제가 의사된 보람을 느꼈어요. 두 번째, 70세 송동철 어르신. 동철 어르신은 공복 혈당은 100으로 괜찮았지만 식후 2시간 혈당이 220까지 올라가던 분이었어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지금 상태로는 고혈당성 합병증 위험이 크니 식후에라도 조금씩 움직여주세요. 하지만 동철 어르신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밥 먹고 바로 움직이면 소화 안 된다니까요. 나이 들어서 무리하면 안 돼요. 결국 1년 뒤 송 어르신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어요. 그 원인이 반복된 식후 고혈당이었던 거예요. 다행히 생명은 지키셨지만 그 뒤로는 시시각각 혈당 조절, 약물 치료, 재활까지 삶의 질이 크게 떨어졌어요.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건 이 말씀이었어요. 선생님, 그땐 그냥 걷기만 하면 되는 줄 몰랐어요. 이 두 분의 차이는 거창한 의학 지식이나 비싼 약이 아니었어요. 딱 하나. 밥 먹고 일어나느냐, 앉아 있느냐.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삶의 방향을 완전히 갈라놓았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제 경험담이 아닙니다. 전 세계 연구진들이 증명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건강한 젊은 성인 2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식후 30분간 빠른 걸음으로 걷기를 했을 때 탄수화물 함량이 다른 모든 식사에서 혈당 최고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UCLA 연구팀이 발표한 메타 분석에 따르면 식사 후 단 5분만 걸어도 혈당 수치에 측정 가능한 효과가 있었으며 이 효과는 식후 60분에서 90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단 5분입니다. 5분만 걸어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6주간 근력 운동을 한 연구 결과 공복 혈당이 5.4 이상 감소하고 당화혈 색소는 0.5% 감소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0.5% 감소가 얼마나 큰 건지 아십니까? 당화혈 색소 1% 감소하면 합병증 위험이 37%나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0.5%만 줄어도 약 18% 정도 합병증 위험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자,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침 식사 후 설거지하면서 부엌에서 제자리 걸음 3분, 점심 식사 후 거실과 부엌 왕복 걷기 5분, 저녁 식사 후 현관이나 복도에서 천천히 걷기 5분. 못하시겠습니까? 그럼 이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밥 드시고 바로 일어나서 설거지 그릇 정리하면서 1분만 서 계세요. 그 다음에 물 한 컵 마시면서 제자리에서 무릎 들어 올리기 30초만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심호흡 3번만 크게 해주시고요. 이것만 해도 그냥 앉아있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정말이에요. 스마트폰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알람 기능 쓰세요. 매 식사 시간 30분 후로 알람 맞춰두시고요. 알람 이름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혈당 관리 3분 걷기 이렇게 해두세요.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어머니, 오늘 뭐 하는 날이에요? 이렇게 서로 물어보면서 함께 하시면 훨씬 오래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당뇨는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바꿀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밥은 매일 먹습니다. 그렇다면 밥 먹고 딱 3분만 나를 위해 걸어보십시오. 그 3분이 당뇨를 예방하고 삶을 바꾸는 3분이 될 것입니다. 제가 25년간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큰 결심보다 작은 실천이 더 강하다는 것. 비싼 약보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 여러분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왼쪽 길은 에이, 뭘 그런 걸로 하면서 소파에 앉아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몇 년 후 합병증으로 고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길은 그래, 3분이면 할 수 있다 하면서 지금 당장 실천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몇 년 후 건강한 모습으로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른쪽 길을 선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실천 후기 들려주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다 읽고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